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더 내고 얼마 받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낸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큰 골자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50대가 되는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 후 13%로 인상이 되고 20대의 경우엔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천천히 인상해서 연령대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야가 정부 개혁안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서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되어서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자칫 세대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은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되는 반면에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그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제시했는데요. 자동 조정장치란 연금 가입자 수나 또는 기대 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엔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는 강변하며 선을 그었는데요. 절대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여기에서는 그렇게 제도는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제도를 만들 때 그렇습니다. 자동 조정을 하기는 하더라도 절대 명목 금액으로 작년보다 더 줄어들게 자동 조정하지는 말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잃어버린 또 20년 있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이 있어도 되려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주는 금액 그대로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로 넘어온 연금 개혁안을 누가 어디서부터 논의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냅시다. 자, 이번 정기국회는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에는 구조개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수개혁을 하는데 특위가 필요한가? 복지위에서 그냥 하면 되죠. 연금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안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야당을 향해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21대에서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소득 대체율을 44%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은 결국 국회의 터널을 통과해야 빛을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 과제인 만큼 국회의 통큰 결단과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